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주에 일요일, 월요일 두 번 쉬죠. 네, 근데 특별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영상은 계속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대응하기 위해서 또 경험치, 소중한 경험치를 쌓아서 나중에 판단과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또 약간의 조언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이 안 좋다라고 떠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투자가 됐든 간에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시장의 침체기가 피해갈 수가 없게 될 것인데, 한 번쯤은 오게 될 것인데, 이 투자의 하락기의 패턴에 경험치가 없으면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패율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기에 또 회피를 하고 또 시장의 성수기 때 또 들어오게 되면 실패율이 더욱더 커지고 나이는 먹고 돈은 없고 빈곤층으로 곧바로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어서 사서 고생한다. 시장에 진짜 보기 싫고 듣기 싫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학교에서 정해진 지금 7차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형태에서도 듣기 싫어도 일단은 출석 체크하고 그 수업 다 듣죠. 그런 형태로 시장이 침체기일 때 어떠한 메시지가 나왔고 그 메시지로 인해서 나는 어떠한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이 어떠한 결과값이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투자에 따른 패턴은 항상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험치에서 소중한 걸 얻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그 다음 실패율은 상당히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부연 설명, 잔소리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해도 항상 달콤한 메시지보다는 항상 주변에 이렇게 따끔한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분포도에 올해 여름 에너지 대란 위험 지역이 있는데 유가와 천연가스는 내려올 생각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올 여름 최악의 폭염을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의 현재 비트코인 최대 채굴 국가인 건 사실입니다. 요새 기후난도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미국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좌측이 거의 마탱이가 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여름 성수기 시즌, 그리고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나도 여행을 가야 돼. 나도 어디 좀 바람 좀 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차가 필요하고 기름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그런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러면 주 타겟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도 또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 분들이 계시겠죠. 미국의 정치인 분들은 야,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한테 이제 타겟팅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또 다른 조사를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채굴 회사도 두 가지에 있는 얼굴을 갖고 있는 쪽이 있죠. 순수하게 운영을 하는 자, 비순수하게 운영을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에 따른 똑같은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주면 상관이 없지만 아직 어떻게 보면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영향성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출도 요새 받기에는 어려운 구도이죠. 금리도 많이 올라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시선도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정말 채굴 회사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조금씩이라도 던질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다. 확률상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에너지 가격이 어디선까지 올라갈 것이냐도 유심히 봐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채굴 회사들의 마진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 에너지도 뭐 순수 에너지가 있고요. 순수 에너지가 아니고 반반 섞인 에너지 부분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유심하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순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채굴회사한테는 매도량이 더욱더 많이 나오는 측면으로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CPI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예, 역대 또 갱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기준으로 나왔는데요. 8.6%가 나와버렸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8.2, 8.1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나락이 시작을 해버리는 시즌으로 또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체도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1270원대인데 이것도 이제 거의 피크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때가 거의 피크치로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간 이유는 야 금리 동결이 아니고 야 50bp 올라갈 수가 있대. 일단 이란이 9월에도 원래는 안 하고 QT 본격적으로 이제 증액이 되죠.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그 960억 달러를 견딜 수 있냐, 견딜 수 없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 따른 충격이 이미 미국 시장에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정도를 좀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야, 그러지 말고, 7월, 8월 달에, 야, 0.75% 올리자, 한 방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진짜 최대치로 올린다고 하면, 정말 잘하면 3%대까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인 시장한테도 별로 좋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다라는 것과 비트코인도 요새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비트코인 가격 5월과 비슷하지만 현물의 바이낸스 확실히 매도세가 더욱더 우위에 있다. 왜냐? 좋은 소식이 있어야 뭐 나오는데 좋은 소식이 없죠. 간단하게 그냥 본다라고 해도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물 시장 위아래로 흔들면서 선물 시장 매도세에 쌓여가는 요즘 추세이다 라고 나와져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디에서 돈을 좀 벌어야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도가 좀 있어야 다른 쪽으로 투자 수단 쪽으로 확장이 되는데, 어디 가서나 투자를 했다고 해도 수익률이 잘 나오는 구간대가 거의 다 없습니다. 어디가 됐든 간에 거기에 여유율이 좀 생겨야 코인한테도 또 돈이 좀 가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제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이번 2분기가 거의 최전접 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시황적으로 분석을 했었을 때 그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아니면 2에서 3분기 넘어가기 직전 때를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추석 때는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기 1번으로 갈 것이니, 보기 2번으로 갈 것이니, 아니면 기타 3번으로 갈 것인지요. 그 다음으로 이 말에 좀 공감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하락장에 감춰진 인성이 드러난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난 놈으로 봤을 때 두 분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지가 못났으니까 잘난 놈 비판해서 못난 내 위치까지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두 번째로는 잘난 놈 따라가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쪽에 해당이 되어야 되겠죠. 무언가 깨달음이 있으려고 하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데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예, 자료 챙겨보고 머리 정리하고 더 즐기고 행복감을 채우는데도 바쁜데 저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이런 시간 쓰는 게 가장 어리석하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가 이제 변경이 했던 게 요거를 도려냈어요. 왜 도려냈냐 보니까 재단의 이관된 물량 이외의 물량들은 더 이상 재단 소유가 아니게 되고, 세금 문제는 물론 컬렉트에 문제가 생기면 재단만 뒤집어 쓰고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라운드X가 크레스트를 통해 현금화가 이루어지려면 재단의 현금화가 아니게 되면서 당당하게 재단 물량이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함이 졸라 뻔뻔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크러스트가 출범한 이후 유독 클레이트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진 점이 위의 내용 인과성과 짙어 보인다. 인과성이 짙어 보인 게 아니라 거의 사실상과 거의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후 세금 문제나 규제에 대해서 카카오가
자세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되게 이쁘게 좀 말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보면은 그 개인 투자나 막말로 아예 신경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 다 저기 저세상 다 가고 있습니다. 뱅크, 게임즈, 크래프톤 해가지고 다 골로 가고 있죠.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더욱더 열받게 꼴받게 하고 있는 짓거리가 알리페이와 매각한 지분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블록들로 인해서 이제 그 영향성이 나왔는데 말도 안 되게 이제 반론이 나왔던 게 여기서 해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총 발행의 주식이 34.72%를 보유하고 2대 주주이자 카카오페이의 전략적 투자자 9.78%,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해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잠재적인 매도 물량 오보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더욱더 많이 밀려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은 좀 약간 코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차라리 비트코인이 더 낫지 않냐? 내려가는 폭을 보니까 더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바클레이즈가 당사 기존 전망을 취소하고 연준이 6월 15일 날 0.75% 아까 말씀드렸던 0.75%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더욱더 미국 속으로 더욱더 안 좋은 이야기가 더욱더 강도를 더욱더 세게 나가고 있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또 앨런 누나가 자꾸 코인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퇴직금 계좌에 암호화폐 투자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투자하는 쪽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쪽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퇴직금 쪽이 들어오는 시점이 거의 최저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과거 패턴에 2번 있었는데 거의 평균치를 봤을 때 거의 2번 다 저점에 가까운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좀 해드렸고요. 샌드박스가 한국 디스코드 오픈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벤트도 한다라고 하니까 샌드박스 가입하고 아바타 생성하면 또 샌드를 준다라고 하네요. 오픈 기념은 6월 15일, 6월 22일이라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더리움 포스 전환 일정이 좀 늦어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머저 업그레이드가 8월 달에 일단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미뤄지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차라리. 왜 그러냐면 머저 업데이트 끝나면 이제 샤딩으로 곧바로 이제 몇 단계 좀 지나간다. 샤딩으로 곧바로 이제 끝나면 어떤 기현상이 이루어지냐면요. 스테이킹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오면 올코니라고 해서 저기 또 선물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도 숏배팅을 미친 듯이 하겠죠. 네, 그런 거는 기똥차게 또 잘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비트맥스의 토큰 스테이킹 보상과 업데이트된 로드맵을 공개를 했다고 해서 여기에 자체 거래소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년도 최고의 무료 P2E NFT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할까? 지금 코인도 많이 높고 많은 돈이 좀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겠거든요. 하반기에 저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면 게임 쪽에서 그나마 P2E 쪽에서 저는 좀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게 자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저 돈은 현질을 쓰든 코인으로 하든 둘 중 하나로 어차피 돈을 쓰이게 되는 구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도 그나마 게임 코인 테마성으로만 좀 가져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악재의 강도가 좀 더 줄어들면 저런 쪽에서도 먹거리는 일단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잭도시가 이번에 우리는 4를 넘어가고 웹 5로 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이거 말장난 유행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웹 그러면 4.0 넘어가고 5.0 넘어. 그럼 나는 7.0부터 할래. 뭐 머스크 형은 뭐 그래? 너희 그럼 나는 그럼 10.0부터 할까? 이렇게 말장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3대 1로 주식 분할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더 이상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 분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엠명 분할을 해서 엠명 분할의 장점과 단점 다 이야기를 해드렸죠. 예, 주식 수가 늘어나면 내려가기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반대는 무엇이냐면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쓰니까는 이게 방어적인 부분, 시장이 대세 상승기로 가면 안 올라갑니다.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비트코인과 나스닥 부분에 있어서 커플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커플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제가 과거 2021년도를 제외한 2020년도 이전 때까지 계속 자료를 취합하고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해도 커플링은 항상 분기마다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2020년도부터 2022년도 2년치를 딱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기간에 갖고 있는 물량 대비가 더욱더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ETF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남으로써 요새는 좀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대부분 어떻게 보이냐면, 일단 미국 지수가 먼저 올라야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갑니다. 비트코인 먼저 가진 않습니다. 미국 지수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갑니다. 그 순서를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나스닥으로만 만약에 비율을 해본다고 해도, 자 18년도 때, 네, 18년도 때를 보게 되면 18년도 때가 이때쯤이죠. 그리고 나서 18년도 10월달, 18년도 때 지나가서 쫙 밀렸습니다. 10월달에는 안 좋으니까 더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는, 이거는 뭐 개별 이슈도 있었고요. 네, 이때 비트코인 캐시 부분에 해시 싸움도 있었고 같이 SV랑 또 분리되면서 또 박살이 났던 부분이 있었죠. 해시가 불안정하니까 비트코인 박살이 났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같이 커플링 되는 게 거의 분기마다는 좀 맞아 떨어졌지만 이쪽으로 이제 좀 넘어오면서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19년도 때도 3월달 부분을 또 비유를 해본다고 하면 18년도 때 조정 끝나고 19년도 때는 쉼 없이 올랐습니다. 3월달 때까지를 보게 되면은 같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포괄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거의 다 비슷하게 따라가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줄 때 같이 조정 포인트 비슷하게 주면서 조정 포인트도 비슷하게 주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패턴에서도 그만큼 다우와 나스닥이 어느 정도 안정권이 좀 있어야 채굴에서 상장, 그리고 거래소 상장, 이쪽에서 코인에 있는 평가 가치 부분을 항상 같이 고려를 하고, 그리고 개별 거래소 수수료, 매출, 이익률, 왜냐면 걔네들이 이익률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생태계 뭐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나머지 코인 회사들한테 또 파격적인 지원을 좀 해주던지, 아니면 이벤트를 좀 해주던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투자를 좀 더 하던지, 코인 쪽으로 관련된 투자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더라. 그래서 주식에 어느 정도 안정권이 좀 나와야 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코인은 이때까지 제가 둘 다 매번 같이 하지만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면서 보면은 항상 주식이 좀 더 완만한 곡선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야지만 코인이 그 다음에 후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셔라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서는 뭐 저의 매우 주관적으로 이제 기술적 차트로 볼 때도 3봉이 나오면 4봉대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적지만 그래도 3봉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나마 좀 더 나은 형태가 나와 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물론 이런 경우가 나올 확률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 대부분 이렇게 3봉 나오고 끝내든지 3봉째 나오든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도 3봉이 쉬면은 반등 나오고 3봉이 쉬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4봉 때 최악의 시즌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거의 2분기 때 정도 때 올해 시즌에서 2분기에 따른 측면으로도 가장 저렴한 구간대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주고 싶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2만이 깨지고 난 뒤에 살래. 이거는 욕심 제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건 2만에서 3만 사이에만 사도 진짜 저렴하게 샀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2만 때까지는 너무 먼 거 아니냐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2만을 기준으로 했던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제 시드를 사줄 만한 부분이 안 됩니다. 채권 부분도 거의 막바지이고 그 다음에 돈을 땡길 만한 여력도 조금 힘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빌리면 어디에선가 빌려오겠죠. 뭐 머스크 형처럼 능력쟁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능력쟁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일단은 최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별개로 보고 그거는 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항상 마진콜 비중이 일단 2만 1000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2만에 근접하거나 2만 5천 정도 사이를 보는 게 가장 건강한 부분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 구간대 좀 많이 모아가는 형태로 가보자. 그게 아니더라도 항상 기술적으로 꼬리가 남겼던 이 평균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시간을 지났을 때 내가 그만큼 그 어떤 투자자들 대비보다는 그래도 빨리 수익권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단계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이건 이제 주봉으로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과거 패턴에서도 이 구간의 평균치, 네, 이 구간의 평균치 부분을 본다라고 해도 이렇게 기회를 주는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가장 큰 과거 18년도 때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평균의 꼬리 부분의 평균치를 둔다라고 해도 이쪽은 최고점 대비니까 제외를 하고 본다라고 해도 여기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평균치의 보통값만 한다라고 해도 여기에 U자에서 올라가는 패턴에서 여기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구도가 나오게 되겠죠. 물론 시간과에 따른 싸움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따른 스케줄을 잘 활용을 하시고 스케줄 활용을 잘 하신 분들이 투자도 잘하고 본인 자기 개발에도 잘 쓰고 본인 건강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육체적 건강에도 좋겠죠. 그런 점을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약간의 도전적으로 알트에 나는 좀 사보겠다라는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미친 척하고 그쪽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면 이 스테이킹 보상 부분과 스테이킹 비율 추이를 보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물량이 잠겼냐만 보아도 이쪽의 알트코인이 그만큼 신뢰도가 높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커뮤니티가 그만큼 활성화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스테이킹 비율을 보면서 알트코인을 접근하는 전략도 가장 쓸만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한동안 나오지 않을 물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락업 기간이 없는 그런 코인들도 있지만 저렇게 스테이킹 비율이 높은 그런 코인들은 상당히 진짜 끈끈한 진짜 콘크리트 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코인 부분에서도 이더리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위태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머지 부분도 좀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뭐 별다른 소식이 나올 부분이 별로 없죠. 이제 나와봐야 7월 달에 있는 ETF 승인에 따른 내용이 남아져 있는데 그거 어차피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앨런 누나가 저렇게 빽빽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 현물 ETF가 잘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7월 달 때와 8월 달 때가 상당히 좀 2분기 부분에 있었을 때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내년이 또 최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 기준에서는 거의 최저점에 거의 근접한 부분이 될 것 같고 내년에도 뭐더 많은 하락이 만약에 보여준다고 해도 어차피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추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트는 저는 좀 장담을 못할 수 있는 이유는 기존의 도미넌스 추이가 이제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미넌스 추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심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이제 꺾여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때 상당히 무너지고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약간씩 좀 템포를 느슨하게 좀 가져가면서 또 길게 좀 보시면서 접근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